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더 편하고 건강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요리보다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벼운 한 끼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아침 식사가 하루 컨디션을 크게 좌우하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와 그 속에 담긴 건강 원리를 이야기처럼 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부담 없는 변화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몸이 먼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던 식습관입니다. 복잡한 과정도 없고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고 조리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편하게 들으시면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건강한 식사를 시도하다가 복잡해서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정말 다릅니다. 아침만 먹으면 속이 답답하거나 피곤함이 오래 간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립니다. 밥을 먹어도 그렇고 빵을 먹어도 그렇고 아침 식사 후에 오히려 몸이 무겁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을 거르면 또 그것대로 힘이 없고 점심때 과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첫 끼를 가볍게 바꾸는 것으로 해결된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식사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포만감은 길어지고 아침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끼를 부드러운 식사로 정리하는 것만으로 몸의 흐름이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영양제나 건강 보조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침 한 끼의 형태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정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72세이신 박정임님은 아침밥을 먹고 나면 속이 늘 부대껴서 일과 시작이 정말 어려우셨습니다. 밥 한 공기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워서 오전 내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쉬어야 했고 그러다 보면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집안일을 하려고 해도 몸이 무거워서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권유해서 따뜻한 스프 형태의 아침으로 바꿔보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배가 부를까 싶으셨는데 먹어보니 생각보다 든든했습니다. 무엇보다 속이 편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속이 완전히 편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바로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오전 시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체중도 자연스럽게 3kg이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를 의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몸이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체중도 조절이 된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첫 끼의 무게가 하루 혈당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무겁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또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와 허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반복되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자꾸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속 부담이 줄면 식욕, 피로, 붓기 변화가 자연스럽게 함께 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한 끼가 오히려 장시간 포만감을 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의 형태와 소화 속도의 문제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가벼우면서 오래가는 한 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평소 드시던 양의 절반만 넣어서 체감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천천히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아침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빠르게 소화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흰 빵, 흰 쌀밥, 단 음식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먹는 순간엔 든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금세 허기를 불러옵니다.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배가 고프고 오후가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간식을 찾게 되고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반면 복합 탄수화물과 식물성 단백질은 천천히 흡수되어 피로와 과식을 줄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섞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속 편안함과 포만감이 길게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에 섭취하면 하루 전체 컨디션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오전에 졸리지도 않고 오후에 기운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정한 에너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오명달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7세이신 오명달님은 점심 전마다 혈당이 출렁여서 피곤하셨습니다. 오전 9시쯤 되면 어김없이 기운이 쭉 빠지고 점심을 드시고 나면 2시쯤부터 눈이 감기면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상입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기운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흡수되는 조합식으로 바꾸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오전에 힘이 빠지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엔 오후 졸림과 피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오후 시간이 가장 활기차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주들과도 활발하게 놀아주시고 저녁 식사 준비도 힘들지 않게 하십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급격히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아침 한 끼로 만나면 하루 에너지 흐름이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기분도 안정되고 식욕도 조절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재료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아침 탄수화물은 찌거나 삶은 식재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구마, 감자, 단호박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재료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두부나 콩류를 하루 한 번만 넣어도 포만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 끼니마다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 한 끼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점심과 저녁은 평소처럼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아침이 가벼우면 점심과 저녁을 더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칼질이나 볶는 과정이体力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좋은 걸 먹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만드는 게 힘들면 결국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면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 2-3가지에 물만 더해 만드는 방식이 가장 실천 가능성이 큽니다. 어르신들이 오래 유지하신 식습관을 보면 대부분 1분 조리에 일주일 보관이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조리법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재료를 삶는다. 그리고 갈기만 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리 과정이 복잡해서 건강한 식사를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요리들은 대부분 재료도 많고 과정도 복잡해서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천에 사시는 신말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78세이신 신말순님은 팔과 손목이 아파서 요리 시간이 길면 포기하셨습니다. 칼질할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도 아팠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간편식에 의존하게 되고 영양 상태도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냉동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드시게 되면서 건강도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고구마와 두부, 물만 갈아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요일에 한 번만 만들어두면 평일엔 그냥 꺼내서 데우기만 하면 됐습니다. 칼질도 거의 필요 없고 오래 서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믹서기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손목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2주 연속 한 끼도 거르지 않으셨고 지금은 쉬우니까 계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자신감도 되고 몸도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손이 덜 가야 오래 실천됩니다. 갈아서 보관하면 아침 준비 시간이 딱 1분입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도 되고 냉동 보관도 되니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두면 더 편합니다. 일주일 분량을 한 번에 만들어서 냉동 보관해두면 내일 아침 편하게 꺼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삶은 고구마 1개, 단단한 두부 4분의 1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램으로 따지면 두부가 대략 130g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물 200에서 250ml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율은 고구마 1개 정도인데 고구마를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고구마가 많으면 단맛이 더 나고
두부가 많으면 고소한 맛이 더 납니다. 취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먼저 고구마는 찌거나 삶아서 말랑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찌는 게 영양소 보존에는 더 좋지만 삶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껍질은 벗기셔도 되고 깨끗이 씻어서 그냥 쓰셔도 됩니다.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부는 특별히 손댈 필요 없습니다. 물기만 가볍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키친타월로 살짝 눌러서 물기만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믹서에 고구마와 두부, 물을 넣고 곱게 갈면 끝입니다. 믹서기가 없으신 분은 핸드블렌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만 갈면 부드러운 스프가 됩니다. 농도는 물로 조절하시면 되는데 너무 걸쭉하면 물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묽으면 고구마나 두부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먹기 편한 농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보관은 어떻게 할까요? 3일 이내에 드실 분량은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실에 넣어두면 3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그 이상은 냉동 보관하시면 되는데 냉동하면 6개월까지도 괜찮습니다. 일요일에 한번 만들어두면 일주일은 거뜬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냉장 보관한 것을 드시고 목요일부터는 냉동 보관한 것을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약불에 1분 정도만 데워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뜨겁게 데우지 마시고 입에 닿았을 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면 적당합니다. 중간에 한번 저어주시면 골고루 데워집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유리 용기에 1회분씩 나눠 보관하시면 맛이 오래 유지됩니다. 플라스틱 용기보다 냄새도 덜 배고 위생적입니다. 용기를 여러 개 준비해서 1회분씩 담아두면 꺼내기도 편하고 양 조절도 쉽습니다. 그리고 냉동 보관한 것을 드실 때는 해동 후에 물을 1에서 2스푼 정도 더해서 농도만 맞추시면 됩니다. 냉동했다 해동하면 수분이 조금 분리될 수 있는데 물 조금만 더하면 처음 만든 것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전날 밤에 냉장실로 옮겨두면 아침에 자연 해동되어 있어서 더 편합니다. 스프 형태는 정말 편합니다. 씹지 않아도 되고 목넘김도 부드럽습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목넘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넘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당 상승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씹는 과정 없이 빠르게 삼키면 소화도 빠르고 그러면 혈당도 빠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갈아서 씹는 요소를 추가해서 속도 조절을 돕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 대신 생들기름이나 올리브오일도 한 스푼 정도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올리브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좋은 지방을 소량 더하면 포만감이 더 오래가고 염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나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좋은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좋은 지방 섭취가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맛과 건강 효과를 동시에 높여줍니다. 강주에 사시는 유하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69세이신 유하정님은 스프만 드시면 금방 배가 고프셨었습니다. 아침에 스프를 한 그릇 드셔도 10시쯤 되면 벌써 배가 출출하고 점심까지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간식을 자꾸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과자나 빵 같은 간식을 드시면 또 금방 배가 고프고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부순 견과류와 들기름 한 방울을 더해서 드시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씹는 식감이 생기니까 먹는 동안 만족감이 훨씬 컸고 무엇보다 아침 허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씹으면서 먹으니까 천천히 먹게 되고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게 됐고 간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간식을 거의 찾지 않게 되고 세 끼 식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씹는 식감이 혈당 급등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먹게 되고 그러면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가 없으니까 허기도 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부숴 넣으면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갑니다. 견과류를 통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부숴서 넣으면 흡수도 잘 되고 속도 편합니다. 또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들, 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견과류는 반만 부숴서 넣으시면 소화와 식감의 균형이 딱 좋습니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대충 으깨져 있으면 됩니다. 비닐봉지에 넣고 손으로 눌러서 부수시거나 믹서기에 살짝만 돌리시면 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뭐든 좋습니다. 집에 있는 견과류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영양소도 더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1 작은 술만 넣어도 충분한 향과 포만감을 줍니다.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소량만 넣어도 효과는 충분히 나타납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빠르니까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한 지 3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시면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변화는 속이 편하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개운하고 식사 후에도 더부룩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 붓기 감소, 잠 식욕 감소,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얼굴이나 다리가 덜 붓고 밤에 배고프지 않으며 잠자리에 들면 금방 잠이 듭니다. 2주가 지나면 혈당 흐름이 안정되고 3주에서 4주 차에는 체중과 체력 변화도 이어집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아침 식사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계단 오르기가 조금 덜 힘들어지고 장을 보고 와도 예전만큼 지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일상생활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초원에 사시는 권중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74세이신 권중택님은 야식이 습관이었습니다. 저녁을 드셔도 밤 10시쯤 되면 또 출출해서 라면이나 과자를 찾게 되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엔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웠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밤에 먹으면 아침에 속이 불편하고 아침에 속이 불편하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그러면 또 밤에 배가 고파서 야식을 찾게 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스프로 바꾸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밤에 배고픈 느낌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밤 배고픔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야식을 찾지 않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이나 차 한 잔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엔 허리둘레가 3cm나 감소했습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허리둘레가 줄어든 게 더 실감났다고 하십니다. 바지가 헐렁해지고 배가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속 편안함과 붓기 감소가 가장 먼저 옵니다. 혈당, 수면, 식욕 조절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리고 체중, 관절 통증, 피로도는 2주에서 4주 사이에 서서히 개선됩니다. 급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하게 적응하면서 천천히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몸에 무리가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건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최소 2주 동안은 아침 한 끼만 꾸준히 유지하세요.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2주 정도는 해보셔야 몸이 적응하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식사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2주쯤 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엔 따뜻한 물이나 차로 식욕을 잠재우면 더 빠릅니다. 야식을 드시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생각보다 배고픔이 가라앉습니다.
허브차나 보리차 같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 위를 채워주고 체온을 올려서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식욕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조리법이 아니었습니다. 삶은 고구마 하나, 두부 4분의 1모, 그리고 물, 이 세 가지를 믹서에 갈아서 보관하는 것, 그리고 원하시면 견과류와 들기름을 조금 더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고 만드는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변화가 하루를 그리고 몸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박정임님, 오명달님, 신말수님, 유화정님, 권중택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직접 해보시고 나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분들이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 고구마 몇 개와 두부 한 모만 준비해보세요. 한번 만들어두면 일주일이 편안합니다. 2주 후 여러분의 몸이 먼저 답을 알려줄 겁니다. 건강한 하루는 가벼운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혹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좋은 변화가 있으시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누리기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이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건강 레시피와 실천 방법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